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열기가 뜨겁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출정식도 열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1인 2투표를 권유하기도 하고 조직적인 여론 조작도 의심됩니다. 군산 BTL 하수광고 문제에 대해 시장 후보들이 투명한 문제 해결만이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고 일교차가 커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에서는 90여 명의 후보를 소개하는 출정식을 열고 유권자의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평화당 지도부와 94명의 후보가 당원들 앞에 나섰습니다. 두 손을 치켜들고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합니다. 지도부가 총출동해 텃밭인 전북에서만큼은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고 집권 세력이 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전라북도가 배 아파서 낳은 내 새끼 같은 당이 민주평화당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다, 여러분. 대통령 당선 이후 1년이 지났지만 기업이 줄줄이 문을 닫고 경제 회생의 기미가 없다며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선거에 임한다는 각오입니다. 민주평화당을 살려내서 여당과 경쟁하게 만들어야 전국이 제 목소리를 내고 제 목소리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임정엽 전 완주군수가 도지사 후보로 뛰어들고 이현웅 후보가 민주당을 탈당해 전주시장 경선에 합류하면서 반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4년 동안에 일을 하지 않고 조직 만들어서 선거운동만 한 사람들이 또 다른 4년을 나에게라고 주장하는 것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민주당이 독주하는 양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확정한 공천 후보는 모두 184명, 민평당 후보 94명의 2배에 달하고 바른미래당 후보는 20명으로 후보 발굴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쏠림 현상은 확연합니다. 다만 경선 불복과 고소고발로 민주당의 내용이 커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까지는 이제 한 달, 지역 발전과 정치 개혁을 위한 공론의 장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권리당원에게 일반 안심번호 투표를 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북도 선관위는 최근 민주당 군산시장 당내 경선에서 권리당원도 안심번호 투표가 가능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유권자 만여 명에게 발송해 거짓 응답을 권유한 혐의로 예비후보와 선거운동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예비후보는 당비 체납으로 권리당원에서 배제된 일반 당원을 대상으로 안심번호 투표에 응하라고 안내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고창군 체육회 사무국장이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 조작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창경찰서는 지난 11일 민주당 고창군수 경선 여론조사를 담당한 서울의 한 여론조사 업체를 압수수색해 여론조사 녹취 등이 기록된 하드디스크를 확보하고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나이를 속인 뒤 특정 후보를 선택해달라는 메시지를 받은 유권자들이 실제 나이를 속였는지 조직적인 여론 조작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군산 하수광거 사업은 몇 해 동안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이 끊이질 않는데요. 군산시장에 도전하는 후보들은 BTL 하수광거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봤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7년 전 준공된 군산 BTL 하수광거. 빗물과 오수관을 분리하는 사업으로 준공 도면이 실제 현장과 달라 공사비를 부풀린 사기 시공 혐의로 검찰 수사를 2차례나 받았습니다. 앞서 경찰 수사에서 최소 3km 관로와 배수설비 400개가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군산시는 그동안 시행사를 사법기관에 고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출사표를 던진 7명의 군산시장 후보 모두 한결같이 BTL 하수광거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럼 군산시 자산인 하수광거가 어떻게 시공되는지 전수조사를 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근열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대체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공감했습니다.
또 시장이 되면 사기 시공 의혹의 당사자인 시행사와 시공사, 감리업체를 군산시가 직접 고소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역시 거의 모든 후보들이 재조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나면 법적으로 사법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L 사업은 군산시의 적폐입니다. 다음 시장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군산시가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7년을 끌어온 군산 BTL 하수관거 의혹의 전말을 밝혀내고 행정의 신뢰를 회복시킬 적임자가 누구인지 그 중대한 선택이 군산 시민들에게 던져졌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해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낚싯배 특별 단속이 이뤄집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낚싯배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어 음주 운항 여부와 구명조끼 착용, 위치 발신기 작동 등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해경은 봄철에 해무가 짙어지는 만큼 사고 위험이 높아 안전 규정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정폭력 신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7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10%인 700건가량이 5월에 집중돼 1년 중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경찰은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 기준과 강도를 높여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다른 지역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목포 소식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목포 시내 초등학생들이 놀이 문화를 통해 남과 북의 민족 공동체 의식을 키우고 있습니다. 목포 MBC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높이 2m가 넘는 기둥에 어린이들이 여러 갈래로 뻗은 오색천을 잡고 돌며 천을 꼬는 단심 줄놀이. 함경북도 지방에서 유래된 북쪽 지방 민속놀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방색 천으로 짠 넓은 판에 수십여 개의 제기를 올려놓고 10여 명의 아이들이 들어올리는 협동 제기차기. 힘을 더 주거나 덜 주면 제기가 오방색 천 밖으로 떨어지지만 서로 마음을 합해 적당한 힘을 가하면 온전히 안으로 떨어집니다. 새가닥 줄을 머리를 따듯 꼬매노는 각시줄 놀이 등에 어린이들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재밌고 신나요. 목포 시내 3개 초등학교 400여 명이 참여한 통일 어울림 한마당 놀이는 모두 믿음과 신뢰, 협동을 쌓는 놀이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식 위주의 통일 교육에서 벗어나 놀이와 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민족 공동체 의식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의 일환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급격히 조성되고 있는 민족 화해와 평화, 통일 분위기가 초등학교에서는 즐거운 놀이 문화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신나요! 어떻게 신나요? 재밌어요! 돈 어떻게 될 것 같아? 운동이 될 것 같아요!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입시 정책이 수시로 변하는 가운데 고교교사를 대입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한 연수가 진행됩니다. 전북교육청은 대입 제도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진학률 향상을 위해 도내 고교교사 80명을 선발해 대입 아카데미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표 강사 등을 초청해 학생부, 종합 전형 등 대입 제도를 분석하고 학교별로 입시 전략도 세우게 됩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이 예술 공간으로 변신합니다. 전주시는 올해 3억여 원의 예산으로 지역 청년 예술가들과 함께 동물원과 전주시청, 대우빌딩 앞 등 9개 승강장을 전주시의 특색을 담은 예술 승강장으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존 표준형 승강장보다 2배가량 긴 8에서 11m 길이로 승강장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식품 연구기관의 입주를 계기로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기술력 향상이 기대됩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지원센터에 따르면 클러스터에 입주한 영국 식품 연구기관 캠덴 BRI가 지난주 기술지도 워크숍을 열고 해외의 최신 기술과 트렌드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다음 달에는 독일 식품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개소할 예정이어서
글로벌 식품 연구단지로서의 위상 제고가 기대됩니다. 천년기념물 제183호로 지정된 고창 이팝나무가 여름의 시작을 알리며 하얀 꽃을 피워 지나가는 이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강동엽 기자입니다. 고창군 대산면 목교마을에 있는 천연기념물 이팝나무 꽃이 만개했습니다. 수령이 250년 된 이팝나무는 고창에서 가장 크고 오래됐으며 꽃이 풍성하고 나무 형태가 아름답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전국 유일한 마을인 노치마을을 엿볼 수 있는 사진전이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사라져가는 산간마을 사람들의 생활상을 보존하고 백두대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기획됐습니다. 완주군이 문화예술인과 CF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유 경제형 공방 팝업 스페이스 누에살롱을 다음 달에 개관합니다. 옛 잠종장관사를 리모델링한 팝업 공방은 다양한 음식을 선보일 수 있는 조리실과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공간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시설을 예술 창작과 실험 공간으로 조성해 지역에 활력을 주는 사회혁신의 명소가 되게 하겠습니다. 군산시가 다음 달 장애인 체육관과 평생교육시설,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을 개관합니다. 성산면 금강공원 내에 건립된 장애인 체육관과 평생학습관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구암동에 문을 연 3.1운동 기념관은 다양한 체험 공간으로 구성돼 나라를 지키는 정신을 일깨우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대학교가 인문학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를 인문한국 플러스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앞으로 7년 동안 84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문한국 플러스 사업은 세계적인 인문학 연구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사업으로 전주대는 유교 문화에 대한 성찰과 인문학 대중화에 연구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도내 서원과 향교가 인문학 교육장으로 활용됩니다. 전라북도는 조선시대 선현의 덕을 기리고 인재를 양성했던 향교와 서원을 인문 정신과 청소년 인성을 함양하는 문화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 인피향교, 익산 함열향교, 정읍 무성서원 등 도내 9개 향교와 서원에 인문학 강좌와 국악 공연 등이 진행됩니다. 전북 소방본부가 외유성 연수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북 소방본부는 최근 뉴스 보도와 관련해 오세아니아 연수에서 현지 소방서를 들렀지만 관계자를 만나거나 체험한 사실이 없고 공식적으로 기관 방문을 하지 않은 것이 맞다며 외유성 연수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수 참가자에 대한 징계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연수 기획과 보고서 제출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금융도시 육성을 위해 금융중심지 지정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북연구원은 최근 국민연금공단과의 워크숍에서 금융도시 육성 전략으로 우선 금융센터 건립과 금융중심지 지정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지역 경제금융 기반이 취약하고 국제금융중심지로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점은 금융도시 성장의 걸림돌로 지적됐습니다. 초등학교 신입생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자료가 제작됩니다. 전북교육청은 초등학교 신입생의 학교 적응을 돕고 학습 습관 형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학년 담임 경험이 있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자료를 제작해 내년부터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자료에는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한글 집중 교육 방법과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방안도 수록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평일 상설 공연이 오는 17일부터 전주 소리문화관 야외 마당에서 펼쳐집니다. 정읍시립합창단의 정기 공연이 내일 꽃과 사랑의 노래라는 주제로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전주시립합창단이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정기 연주회를 갖습니다. 해외 의료봉사 지원을 위한 닥터스 밴드 음악회가
오는 19일 도청 야외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온일과 피아니스트 임동혁의 듀오 리사이틀이 다음 달 2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제87회 남원 춘향제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광안루원과 요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최고 품질의 바지락을 싸게 살 수 있는 고창 바지락 축제가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하전 어촌 체험마을에서 열립니다. 전주시 열린 시민 강좌가 내일 시청 강당에서 우리 삶과 행복이란 주제로 마련됩니다. 김제사랑 장학재단은 오늘 지평선 학당에서 전문가 초청 입시 설명회를 갖습니다. 전라북도가 내년 예산에 반영할 주민 참여 예산 도민 제한 사업을 오는 31일까지 공모합니다. (5월 14일) 월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한때 나쁨을 기록한 뒤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8도, 부안 26도 등 25도에서 28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고 일교차가 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m로 잔잔하겠고 30도에 육박하는 더운 날씨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